봅시다. 12, 13, 14, 15 얘네만 끝내고 포스트 봅시다. 자 봅시다.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내가 벤 다이어그램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벤 다이어그램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벤 다이어그램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다.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그지? 근데 벤 다이어그램은 어떤 경우에 조금 유용하다 그랬냐면 2개 이상의 집합. 오케이? 2개 아니면 3개. 그래서 그림 그리는 방법 알잖아. 그지? 이걸 얘기해줄까 말까 하다가 재밌는 얘기니까. 집합 2개, 3개는 너네가 그릴 수 있잖아. 그지? 집합 4개도 그릴 수 있을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 4개. 그릴 수 있어요. 근데 평면에서 못 그려. 공간에서만 그릴 수 있어요. 어떤 느낌으로 그리냐? 정사면체. 정사면체의 꼭지점에 여기 꼭지점 4개의 중심으로 하는 구를 그려. 이렇게 해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낼 수가 있어. 4개 중에 2개만 겹치는 놈, 3개 겹치는 놈, 4개 겹치는 놈을 다 표현을 하려면 입체상에다 그려야 돼요. 이게 너네가 입체를 그려라 이 소리는 아니에요. 알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국 문제 나오는 건 집합이 2개 아니면 3개밖에 없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를 하자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 그랬어. 집합 2개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고요. 집합 3개를 그릴 때는 이런 식. 다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게 이렇게 그려달라. 이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추가로 2가지 내용만 조금 더 덧붙일게. 알겠지? 봐봐.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은 전체 집합 U가 몇 개로 나누어지죠? 몇 개의 집합으로 나누어지지? 1개, 2개, 3개, 4개의 영역. 그 하나의 영역 자체는 집합이고요. 인정? 이 4개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 뭐냐면 1, 2, 3, 4 얘네는 무조건 서로소예요. 오케이? 이것도 납득 가능하지? 교집합이 없잖아 서로. 오케이? 서로 다른 영역을 나눈 거니까. 서로소가 뭐였지? 교집합이 없는 놈들. 맞죠? 얘네는 전부 다 서로소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2번째 내용. 내가 그랬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이 요거라고. 물론 집합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집합 3개를 이렇게 그린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일반적인 형태일까? 그건 아니에요. 얘는 봐봐. 잘 보면은 A랑 C랑 서로소지. 교집합이 없죠.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그리려면 우리가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까? 어떻게 표현해볼 거냐면 얘는 A랑 C랑 뭐라고? 서로소라고. 그러면 A와 C의 교집합이 뭐가 돼야 돼? 공집합이 돼야 되죠? 이 집합은 총 8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요. 얘는 전부 다 서로소지? 근데 A, 교, C가 공집합이니까 여기가 공집합, 여기가 공집합. 그래서 6개의 영역으로 나누지. 실제로 6개를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이것보다 조금 더 깔끔하다고. 이해됨? 오케이. 좀 더 범용성이 넓다고. 알겠죠? 오케이. 이 정도만 얘기하고 벤 다이어그램은 좀 넘어갈게요.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면 벤 다이어그램 그림 그리는 거는 그냥 눈이 있니? 이걸 물어보는 문제라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151번 볼게요. 151번 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색칠을 이렇게 한번 해봤대요. 얘네는 A랑 B를 위에다 그리고 C를 밑에다 그렸네.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어요 사실. 알겠지? 자 이렇게 됐는데 어떤 부분이랑 이렇게 이 부분이랑 같은 집합을 골라보래요. 1번 어떻게 되냐면 A 교 B 합 C 이렇게 돼 있어. A 교 B 합 C. 자 B 합 C 우리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해주는 게 국룰이었다 맞지? B 합 C는 뭐죠? 여기 다 합친 거 맞죠?
이거랑 A랑 교집합을 찾겠대. 그럼 걔는 뭐야? 여기지? A랑 겹치는 놈 맞지? 근데 여기가 포함이 안 돼 있네. 그리고 안 들어가야 되는 놈도 들어가네. 1번은 정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2번은 A 합 비교시래. 얘는 어떨까? 비교시라는 놈은 여기야. 여기 두 개야 맞지? 이거랑 A를 합친대요. 근데 잘 봐봐. 애초에 A에 빠지는 부분이 존재해. 근데 얘는 A가 일단 전부 다 포함이 돼야 되지. 합집합이니까. 근데 여기는 빠지는 부분 존재하니까 2번은 당연히 될 수가 없네요. 이해됨? 3번 볼게요.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덥냐? 히터를 좀만 줄게요. 개더워. 오케이. 야 잠깐만 나 영상 찍고 있냐? 아 찍고 있네. 3번. 자 A 교 바로 열고 B 교 C의 여집합 이렇게 나와 있어. 오케이. 잠깐만. 그랬네. 앞에 부분에서 요거 했죠. 요거 뭐야? 요거 간단하게 하면 뭐예요? B 빼기 C죠. 오케이. B 빼기 C는 어떤 영역이야? B에서 C를 뺀대. 그럼 여기 두 개지. 그지? 여기 두 개랑 A랑 교집합이 여기밖에 안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3번도 틀리게 나왔어. 4번. 4번은 A 빼기 비교 C. 비교 C는 어디야? 여기 두 개죠? 아니, 여기 두 개죠? A 여기에서 요 두 개를 뺀대. 그럼 여기만 빠지겠지. 그럼 여기가 차 있겠네요. 4번도 틀렸다. 꼭 이런 문제는 1, 2, 3, 4 존나 노가다 시키고 답은 5번이었지롱. 맨날 이런 거. 우리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보통 나 같으면 5번부터 풀어. 꼭 우리를 시간 낭비시키려고 1번, 2번, 3번, 4번에서 헛짓거리 시켜놓고 답은 5번 이런 경우가 많아. 5번 볼게요. A 빼기 C 빼기 B 이렇게 돼 있어. C 빼기 B는 어디죠? C에서 B를 빼니까 여기지. 요 파란색. A 전체에서 C를 뺀대. 그러면 우리가 찾는 빨간색 되겠네.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된다. 알겠죠? 오케이. 그림 그리는 거 152 이상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도 되겠니? 좋아요. 그 다음 약수와 배수의 집합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약수와 배수. 요거는 약수와 배수 요 유형이 고1 수학과 요 집합 단원에서 그나마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하기는 하거든. 근데 중학교 과정을 훌륭하게 이수한 친구들이라면 이 단원이 어렵지가 않을 거야. 이 부분이 어렵지가 않을 거야. 한번 봐봐. 내가 AK라는 집합을 어떻게 X는 K의 배수라고 만약에 정의를 한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자 일단 이 집합이 좀 생소할 거야. A2는 어떻게 될까요? X 봐. X는 그럼 봐봐. K 대신에 2가 들어갔지. 그럼 여기 있는 K 대신에 2를 넣으면 돼요. X는 2의 배수. 그럼 A2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배수의 집합. 기본적으로 무한집합이 되겠죠. 이해됨? 오케이. 그럼 A4는 어떻게 될까? A4는 4의 배수 4, 8, 12, 16, 20 뭐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여기서 좀 뭐 뜬금없는 놈 한번 볼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6 요걸 한번 볼까요? A6은 6, 12, 18, 24, 30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이해돼? 요게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이때 얘는 결국 집합이에요. 얘네들의 교집합과 합집합이 어떻게 되는지 그 꼬라지를 한번 볼 거야. 오케이? 봐봐. A2랑 A4를 한번 볼까? A4랑 A6 얘네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A4랑 A6을 한번 교집합을 해볼게. 일단 원소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4 안 겹치네, 8 안 겹치네, 6과 12 겹치네. 또 16, 18, 20 안 겹치는데 24는 뒤에 겹치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떤 꼬라지일까? 12의 배수가 된다. 요거 납득돼요? 오케이? 이거 봐봐. 교집합이라는 의미가 뭐지?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지.
다시 말하면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6의 배수기도 한 그게 교집합 아닐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집합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공배수가 된다. 이 소리. 오케이? 공배수 12, 24, 36, 40 이렇게 됩니다. 인정? 오케이. 내가 얘네를 합집합을 한번 해볼까? 합집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써볼게. 4, 6, 8, 12, 16, 18, 20. 뭐 어떻게 돼? 얘네 규칙 보이니? 그런 건 없어요, 그지? 합집합의 의미를 봤더니, 씨발, 이게 뭐라? 일단 아무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 일단 파악되니?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공배수에 조금 더, 그러니까 교집합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한번 볼게요.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나는 새로운 집합을 하나를 더 볼 거야. 예를 들어 BK라고 한번 해볼게요. X바, X는 K의 약수. 이런 느낌이 된다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얘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B6 얘를 한번 볼까? 얘는 뭐가 될까? K 대신 6을 넣었으니까 6의 약수 몇? 1, 2, 3, 6 이렇게 되겠죠. B12는 1, 2, 3, 4, 6, 12 어렵지 않죠? 얘네는 유한집합이겠네. B18은 어떻게 될까? 1, 2, 3, 6, 9, 18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나는 얘네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 얘네도 교집합, 합집합을 한번 내가 볼 거라고. B12랑 B18을 한번 볼까? 얘는 어때? B12랑 18의 교집합 둘 다 갖고 있는 거. 1, 2, 3, 6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 얘네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공약수, 공통된 약수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거 납득됨? 오케이? 합집합을 한번 볼까? 얘는 어때? 합집합 구해보자. 1, 2, 3, 4, 6, 12 아니 9도 있네. 9, 12, 18 얘는 뭐니? 아무 의미를 안 가지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교집합의 의미는 얘네가 배수다 그러면 공배수고 약수다 그러면 공약수다. 여기까지 파악돼. 오케이? 그러면 합집합을 절대로 쓸 일이 없겠네요 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야.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봐봐. A2랑 A4 얘네 둘 뭐요? 얘네 둘은 어때요? 4의 배수 4, 8, 12, 16, 20 얘네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A2 안에 들어가 있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죠?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했지. 맞아? A4는 A2의 부분집합이에요. 이때 내가 한번 A2랑 A4를 합해볼게. 그럼 어떻게 될까? A4가 오롯이 A2에 전부 다 들어가 버리죠. 그럼 뭐가 돼? 결국 얘도 2, 4, 6, 8, 10 뭐가 돼? A2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집합이 의미가 있다고. 그냥 다 합쳐버리는데 얘가 먹어버리니까. 됐어? 마찬가지로 B도 한번 보자. B6이랑 B12도 한번 볼게요. 6이랑 12 6의 약수는 12의 약수에 포함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합집합 쓰면 뭐가 돼? 1, 2, 3, 4, 6, 12 이렇게 되네요. 얘는 결국 12의 약수가 됩니다. 이 소리야. 합집합의 의미가 있을 때는요 두 개가 서로 부분집합의 관계가 있을 때 이럴 때만 의미가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만? 교집합만 의미가 있다. 여기까지 파악돼? 오케이.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155번을 한번 봅시다. 155번. 자, 155번. 보면은요. 자, 자연수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N이라고 할 때 다음 중 집합 A6 합 A12 합집합이 의미가 있을 때는 언제라고? 둘이 부분집합 관계일 때.
교집합 A4 합 A20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A6 합 A12는 어떻게 돼? 얘네는 지금 배수야 배수. 6의 배수랑 12의 배수랑 어떤 게 더 원소의 개수가 많아? 6의 배수가 더 원소의 개수가 많지. 그러면 12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사실 얘는 A6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납득돼요? 합집합이니까요. 얘는 4의 배수랑 20의 배수 어떤 게 더 원소의 개수가 많아? 4죠. 그러면서 20은 여기 포함이 되니까 얘는 결국 A4랑 똑같다. 얘를 뭐 한대? 교집합을 한다. 얘네는 배수의 집합이야? 약수의 집합이야? 배수의 집합이죠. 그러면 그때 교집합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공배수. 6과 4의 공배수 12의 배수랑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악됩니까? 오케이. 158번도 한번 볼까? 158번 봅시다. 부집합 AM, BN을 자 A는 배수, B는 약수의 집합이래요. 그래서 이때 AP라는 놈이 P는 뭔지 모르는데 얘가 A4와 A10의 교집합 이렇게 나와 있어. 교집합이 갖고 있는 의미 뭐라 그랬어요? 얘는 A는 배수야. 교집합 뭐라고? 교집합 뭐라고? 공배수야. 4와 10의 공배수는 뭐의 배수랑 마찬가지죠? 20의 배수랑 마찬가지지. 그지? 그러면 P가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A20, A20 서로 같은 집합은 서로 부분 집합 관계다. 납득되니? P는 20이 될 수 있을 거야. 또 40도 될 수 있겠죠. 뭔 말이냐면 40의 배수 40, 80, 120, 160 얘네는 전부 다 20, 40, 60, 80, 100, 120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40도 되고요 60도 되고요 80도 되고요. 다시 말하면 P는 20의 배수가 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납득됩니까? 그 중에서 자연수 P의 최소값은 몇? 20. 그럼 P의 최소값은 20.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약수도 한번 볼게요. 약수. BQ 얘는 B12교 B16이래. 자, 약수의 교집합 쓰면 그거 뭐라고? 약수의 교집합? 공약수라고. 12와 16의 공약수는 뭐랑 똑같아? 4의 약수랑 똑같지. 최대 공약수의 약수랑 똑같아. 됐어? 그러면 B4는 사실 1, 2, 4야. 근데 Q의 약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Q의 약수가 1, 2, 4에 포함이 돼야 된대. 일단 Q는 무조건 1 가능하죠. 맞지? 1의 약수는 1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얘가 부분집합이 될 거야. 2도 되겠네. 2의 약수는 1, 2니까요. 4까지 되겠지. 인정? 그러면 Q의 최대값은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 더하기 4 하면 24 이렇게 된다 이 소리.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은 다음 150 아니다. 일단 방정식 또는 부등식 해집하면 봐봐. 방정식 부등식 얘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을 수학 상에서 배웠다 맞지? 수학 상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 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이 문제들을 수학 상을 열심히 했다면 푸는 게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야. 알겠지? 한번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몇 번을 볼까? 159번을 한번 볼까? 159번. A라는 애가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래.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 파악 가능? 오케이? 그리고 B는 뭔지 안 나와 있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이때 a 교 b가 1에서 3 사이 a 합 b가 마이너스 1에서 6 사이 이렇게 되어 있어. 봐봐 얘들아 이 부등식 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됨?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요거 모르면 수학상 다시 해야 돼. 알겠지? 요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오케이. 봐봐. 이거랑 이거를 비교를 했을 때 뭐래? A 교비가 마이너스 1에서 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에서 3까지. A 교비가 1에서 3까지. A 합비가 뭐? 마이너스 1에서 6까지.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집합을 봐봐. 두 개의 집합을 표시를 할 때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쓰는 게 좋다 그랬잖아, 맞지? 근데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벤 다이어그램은 원소를 하나하나 이렇게 막 내가 작성을 하지 쓰잖아. 근데 얘는 실수 전체니까 벤 다이어그램 쓰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실수 전체를 보는 거니까 우리는 수직선을 한번 볼 거예요. 얘 생겨먹은 꼬라지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 그래서 그 다음 얘는 모르잖아, 맞지? 근데 잘 봐. 수학상을 제대로 했다면 요거는 파악 가능할 거예요. 요거 봐봐. 요거 생겨먹은 꼬라지 0보다 작거나 같다, 맞니? 그러면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네. 그럼 어찌됐든 얘는 A랑 B를 모르기 때문에 그 구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찌됐든 수직선 위에서 요런 범위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건 파악 가능. 근데 봐봐요. 교집합이 1에서 3까지 해야 된대. 이미 A라는 놈은 내가 이렇게 칠했어. B라는 놈이 어떻게 칠해질까요? 교집합이 1에서 3까지면 일단 이 부분은 존재해야 돼. 이해돼? 교집합이라는 건 동시에 만족시키는 놈입니다. 그래서 근데 합집합을 봐봐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서 6까지. 합집합은 뭐야? 전부 다 합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포함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어디까지? 아니 씨발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6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네. 맞아. 그러면 B라는 놈의 범위가 1에서 6까지겠네. 납득돼요? 그러면 얘는 사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나와 있지만 사실 얘는 이거가 아니었을까? 인정? 그럼 얘는 이거가 아니었을까? a는 마이너스 7이고 b는 6이네요. 구하라는 건 b 마이너스 a네. 6 빼기 빼기 7 답은 13 이렇게 되겠다 이 소리. 얘는 좋아요. 161번 봐봐. 161번이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위에 뭐라고 써있어? 교육청 기출 이렇게 나왔지. 기출 문제야. 한번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 아래 두 부분 집합 A. 이번에도 A는 나와있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대요. B는 여전히 몰라.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이거 한번 풀어볼까? 이거 풀면 어떻게 돼? 얘는 x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인정? 그럼 얘는 풀어주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 이거 모르면 수학상 다시 해야 된다고. 알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얘만 일단 수직선에다가 놓고 그려볼게.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랑 3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빵꾸가 뚫린 상태로 좌우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야. 납득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A랑 B를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겠네요. 그지? 근데 아까 우리가 159번에서 봤듯이 얘가 생겨먹은 꼬라지는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야. 인정? 이 구간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한번 볼게요. 문제 조건을 보자. A 합 B가 R이래. 얘들아 R이 뭐야? 실수 전체라고 맨 위에 나와있죠. 실수 전체 집합 R. 결국 A랑 B랑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된다 이 소리야. 그치? 그리고 나는 A 교 B가 뭐래? 마이너스 5에서 집합 그리 귀찮아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봐봐 얘들아, 이 문제는 살짝의 한솔아 소리라고 불러야 되나? 소라 거기서 자면 입 돌아가요. 한번 볼게요. 지금 동영상이 박제됐어. 일어나야 돼. 볼게요. 자, 눈치를 한번 챙겨보자. 어떤 눈치를 챙겨볼 거냐면, 얘는 증오가 있니 없니? 없네요. 얘는 증오가 있네. 그지? 근데 얘네 봐봐. 얘는 증오가 있고 얘는 증오가 없죠. 근데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라는 놈 여 부분은 A에서 왔겠구나가 파악이 돼. 그럼 반대로 얘는 B에서 왔겠구나가 파악이 되니? 괜찮아요? 심지어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 그럼 마이너스 5가 이쪽에 있겠죠? 이거 나쁠 때? 그래서 마이너스 5라는 놈이 일단 여기에 있겠다라는 건 파악이 된다. 그래서 교집합이 이렇게 생기는 것까지 납득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자 봐봐, 교집합이 여기서 잘리지. 더 이상 교집합이 생기면 안 되지. 그럼 봐봐, 지금 문제인 게 우리가 얘를 몰라요. 얘가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걸 모른다고.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쭉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교집합이 이쪽에 또 생기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얘가 오기는 오는데 여기를 넘으면 안 되겠구나. 인정? 오케이? 3을 넘으면 안 되겠다. 파악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3을 넘으면 안 되니까 여기 안에 어디가 있겠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에 떨어진다고 해봐. 오케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 문제가 생겨. 뭐냐면 얘네를 전부 다 합친대. 마이너스 2랑 3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야. 여기도 포함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밖에 안 되면 이쪽 부분이 비죠? 합집합을 한다고 해도 이쪽 부분이 비죠?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3은 와야 돼. 그지? 근데 이런 모순이 생겨. 어떤 모순이 생기죠? 3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3까지는 와야 된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정확하게 3이라는 겁니다. 이해는? 오케이? 얘는 빵꾸가 뚫렸는데 빨간색은 빵꾸가 채워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교집합을 한다고 해서 이쪽 부분에 절대로 교집합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합집합을 하면 전체가 포괄이 되지. 그렇다는 거, 이 물음표가 뭐였다는 거? 3이었다는 거. 그럼 사실 얘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었고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은, 이렇게 되겠지.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5니까요. a에서 b를 빼면은 답이 17 이렇게 되겠다. 라는 거예요. 아무튼 오케이. 이게 대표적인 교청 문제야. 162번도 한번 볼게. 162번은 그나마 할만하거든? 그나마 할만한데 이거의 사고 과정도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보려고. 봐봐. A x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 작다네. 작다. b는 x 뭐야? x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3a의 x 마이너스 6a 이렇게 됩니다. 일단 얘네들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위에 있는 거 한번 보자. 얘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6과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서 x가 6 사이다. 요거 파악됨. a가 요거다. 괜찮죠? 오케이. 얘는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 돼? 되죠? 어떻게?
2 마이너스 3a 하면 곱해서 마이너스 6a가 되고 더해서 2 마이너스 3a가 되니까 인수분해 되네요. 그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3a와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서 x가 3a다. 인정? 맞아요? 아니야. 끄덕끄덕거리는 사람들 다 틀렸어. 왜 그럴까? 그지? A가 뭔지 모르잖아. 오케이? 뭔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6에 X 플러스 2야. 그럼 뭐가 돼? 얘는 마이너스 3A랑 2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A의 범위에 따라서 얘는 달라지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라고. 오케이? 일단 모르는 상태로 냅둬 봅시다. 문제 조건을 한번 볼게. 봐봐. A 교 B가 B다. 이게 뭔 소리죠? A 교 B가 B래.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보면 A 교 B가 뭐죠? 얘지. 얘가 B 그 자체래. 그 말은 뭘까요? 얘가 없다는 소리야. B가 이 전체인데 얘가 얘래. 그럼 얘가 공집합이라는 소리라. 이해돼? 그럼 B가 얘죠. A가 B에 속한다. 요거 납득돼? 얘는 다시 말하면 B가 A에 속한다.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요거까지 파악됨. 오케이? 이 상태로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자. 수직선. 위에 거는 확실히 알고 있다, 맞지? 마이너스 2에서 6까지 이렇게 파악돼. 근데 이제 B가 문제죠. B는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어졌어. 마이너스 2에서 3a일 수도 있었고요. 3a에서 x가 마이너스 2 사이일 수도 있었어. 맞지? a의 범위에 따라서 그건 모르는 거였다. 그치? 근데 봐봐. B가 A에 속하려면 애초에 얘는 마이너스 2라는 놈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어찌됐든 얘 생겨본 꼬라지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a인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a인지는 모르는 거야. 그지? 근데 얘가 포함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돼야겠다라는 거 파악돼? 오케이. 만약에 얘가 돼버리면 그림이 이렇게 그리잖아. 이게 포함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냐? 안 되죠? 안 돼.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 소리예요. 여기가 3a가 돼야겠지. 파악되니? 오케이. 그러면 얘가 확실히 여기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고 3a의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될까? 3a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겠죠? 근데 6보다는 작아야겠네. 납득돼? 오케이? 3a가 6보다는 작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물어볼게. 3a가 6이랑 똑같아도 되니? 3a가 어찌됐든 얘가 이거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만약에 3a가 정확하게 6에 붙어도 이게 성립하냐 이 소리야. 성립하죠? 왜? 둘 다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같아도 된다 이 소리. 그럼 A의 실제 범위는 이렇게 되겠지. 물어보는 게 뭐야?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답은 2. 이해돼요? 네. 다음 새로운 집합의 연산 한번 봅시다. 새로운 집합의 연산. 필기할 거 끝났어? 필기 다 했니? 괜찮아? 오케이. 리컬이 뭐야? 리컬이 뭐야? 영어 니네 잘하잖아. 영어는 잘 못해요? 나도 영어는 잘 못해. 리컬이 뭐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리콜 뭐 예를 들어서 BMW에서 뭐 차가 문제가 생겨서 전량 리콜했다. 들어봤어요? 리콜이 뭐지? 다시 불러들인다 이거잖아. 오케이?
사실 여기서 쓰는 리콜은 뭐냐면 회상하다예요. 회상하다.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주워 담는 거. 회상하다. 오케이? 복습하자 이 소리야. 리콜. 한번 너네 머릿속에 있는 걸 다시 끄집어 보자. 대칭차시법 배웠던 거 기억나요? 대칭차시법이 뭐였지?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거였어. 여기. 맞지? 오케이? 얘를 집합의 연산으로 표시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표현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요거 괜찮지? A차 B, B차 A를 합친다. 맞니? 오케이? 요것도 가능할 거고 요것도 가능할 거야. A 합 B에서 A 교 B를 뺀다. 요것도 가능할 거예요. 맞죠? 오케이?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대칭 차집합이었어. 그지? 근데 우리 유형 4번에 118번 한번 볼래요? 118번? (118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연산을 매번 쓰기가 너무 귀찮아서 얘를 A 별 B로 연산하기로 가정하자, 약속하자라고 했어. 기억나? 오케이? 이게 새로운 집합의 연산이에요. 사실 우리는 118번에서 얘네를 했다고. 새로운 집합을 이렇게 한번 연산을 이렇게 정의하자, 약속하자. 수학은 약속의 과목이라 그랬어, 그지? 과학이랑 차이가. 우리는 항상 약속을. 그러면 얘를 어떻게 약속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연산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그죠? 그리고 요거 118번 문제 풀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었어? 예를 들어서 A 별 A 얘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했니? A 별 B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B 대신에 A를 넣으면 되겠네요. A 빼기 A 합 A 빼기 A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이런 거 기억나요? 오케이, 기억나? 이걸 그대로 165번을 가볼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산을 정의하자 요건데 165번을 보면요 뭐 이상한 연산이 이거에도 정의가 돼 있어. 봐봐. 두 부분집합 A에 대해서 연산 별을 A 별 B를 어떻게 하기로 A차 B의 여집합 교 B차 A의 여집합 요거래. 오케이? 이걸로 하기로 정의한다, 약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봐봐. 요 A 별 B가 어떻게 생겨먹은 꼬라지인지를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A 별 B는 어떤 영역이 색칠이 되는 걸까? 머릿속으로 한번 해봐. 봐봐. 일단 A차 B 이쪽이지. 얘의 여집합. 그리고 B차 A 얘의 여집합을 교집합한대. 어때? 머릿속에 다 딱 보이니? 딱 보여요? 보이면은 당신은 어떤 인지 능력이 좋은 거지? 어쨌든 뭐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 안 보여. 난 잘 안 보여. 이게 내가 안 보이는 척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진짜 안 보여. 이게 머릿속으로 이게 색칠이 된다? 난 이거 잘 안 돼. 이게 진짜 안 돼요. 이게 그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1명이 그런 증후군을 갖고 있대요. 어떤 증후군인지는 모르겠는데 눈을 감고 사과를 생각해봐. 사과가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 다들, 그지? 근데 눈을 감고 사과를 상상을 해봐 라고 하면 어떤 수를 써도 머릿속에 그 눈에 까만색 이것만 보이고 사과는 절대로 안 그려지는 사람들이 있어. 머릿속에 사과가 그려지니? 그려져? 그려져? 그러니까 안 그려지는 사람, 그게 나야. 그게 잘 안 돼. 머릿속에 사과를 아무리 그려보려고 해도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시각적인 그거 말고 그냥 머릿속에 사과를 떠올려봐 라고 하면 안 떠올라. 코끼리를 한번 떠올려봐. 코끼리? 안 돼. 그냥 코끼리는 코끼리지 만 되는 거야 나는. 하여간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요거를 좀 도와줄게. 봐봐. 내가 집합 얘가 아까 수업 처음 시작할 때 벤다이브램 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설명을 했지? 얘네는 영역이 총 몇 가지로 나뉜다? 4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번호를 매겨보자. 오케이? 번호를 매겨보면
얘네 1, 2, 3, 4는 일단 내가 뭐라 그랬어? 서로소라 그랬다. 기억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한번 이 연산을 한번 숫자 번호로 매겨서 한번 해볼게. A 차 B는 뭐죠? 2야. 2의 연습합은 뭐예요? 1, 3, 4죠. 인정? B 차 A는 뭐야? 4번이지. 4번을 제외한 여집합은 뭐야? 1번, 2번, 3번이죠. 걔네를 교집합을 한대. 교집합은 뭐야? 공통으로 갖고 있는 놈들. 그게 뭐죠? 1, 3이네. 그러니까 이 연산이 의미를 하는 거는요 1번과 3번이에요. 오케이?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면은 번호를 매겨서 하세요. 알겠지? 오케이. 근데 이 그림은 뭐야? 얘들아 2번, 4번 얘가 뭐였냐? 대칭 차집합이었지. 얘는 그럼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인정? 오케이? 그 상태로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기억 떠보자. 엄마야. 기억. A 별 A를 받아야 돼. 얘들아 A 별 A 내가 어떻게 받아라 그랬지? A 별 B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A 별 A는 B 대신에 A를 넣어달라고요. 어떻게 되지? A 빼기 A의 여집합 교 A 빼기 A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 인정? 이거 지우자. 이렇게 되는 거 인정?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A 빼기 A는 공집합이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얘도 전체 집합. 전체 집합과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전체 집합. 이렇게 되죠. 그럼 기억은 정답.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제 니은이 문제야. 니은. 니은. A 별 B 별 A. 이거를 구해라. 오케이? 봐봐. 선생님 분명히 A 별 B가 이거니까 B 대신에 A를 넣으면 문제가 풀린다면서요. 맞지? 그래서 내가 얘네를 해야 되는데 A 별 B는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럼 거기다 또 A를 하면 돼. A 별 B의 A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B 자리에 A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 A 자리를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해봐. 존나 어지럽지 않아? 못하겠다고. 힘들어. 그치? 이 연산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 아까 했던 것처럼 번호 매기기를 할 거야. 번호 매기기. 알겠지? 봐봐. A 별 B가 아까 뭐였어? 1번과 3번이었지. 맞아?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인정? 얘는 1번, 3번과 A는 뭐야? 2번, 3번이죠? 얘네를 별한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 인정?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 별을 어찌됐든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을 텐데 A 대신에 1번, 3번을 넣고 B 대신에 2번, 3번을 넣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 인정?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A 빼기 B 할 수 있으면 1, 3 빼기 2, 3 얘의 여집합 그지? 교 2, 3 빼기 1, 3 의 여집합 이렇게 가는 거야. 납득돼 이거?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는 이 자리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은 거라고 알겠지? 그럼 봐봐 1, 3 빼기 2, 3은 뭐예요? 1번, 3번 집합에서 2번, 3번을 뺐네. 1번만 남는 거 이거 보여요? 1번만 남는 거 보여? 오케이? 어쨌든 3은 없어지는데 1은 2를 못 빼잖아. 그러니까 얘는 1번의 여집합일 거야. 교 얘는 3, 3 없어지는데 1은 2를 못 빼죠? 그럼 얘는 2의 여집합이랑 다를 거. 인정? 1의 여집합은 뭔데? 2, 3, 4네요. 교 2의 여집합 1, 3, 4네. 그럼 뭐만 남아? 교집합은 겹치는 거 찾는 거죠? 답은 3, 4 하고 3, 4를 보니까 뭐가 돼? B죠. 니은 정답. 이렇게 된다. 알겠어?
벤 다이어그램이 너무 그리기 어렵고 복잡해서 힘들면은 이런 방식도 번호를 매기는 방식도 너네가 채택을 해달라 이 소리야. 알겠지? 납득되니? 오케이. 그다음 디귿 봅시다. 디귿이 풀이는 되게 간단하거든. 근데 너네가 납득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잘 봐봐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디귿은 뭐냐면 A 별 B가 뭐래? A. 오케이?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봤어. 이거 잘 봐. 잘 봐야 돼. 봐봐. 번호 매기기로 또 갈 거예요. A 별 B가 뭐야? 1번, 3번이었지. 1번, 3번이었어. 오케이? A는 뭔데? 2번, 3번이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 얘네 둘이 같대요. 이 조건을 물어본 거야. 이거 잘 봐봐. 1, 3, 2, 3이 똑같아. 당연히 3번은 공통으로 있으니까 얘네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지? 근데 얘네를 그러면 소거하면 뭐가 똑같다는 거야? 1번이랑 2번이랑 똑같다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납득? 얘를 이렇게까지 끌어간 거 일단 납득? 근데 잘 봐요. 내가 그랬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1, 2, 3, 4는 전부 다 서로소라 그랬어. 서로소인 집합이 서로 똑같을 수가 있어? 없어요. 어떤 경우 빼고? 공집합인 경우 빼고. 인정? 서로소라는 건 뭔데?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지. 근데 걔네 둘이 똑같으면 둘이 공집합인 경우밖에 없겠지. 이거 납득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A 별 B가 A입니다 라는 소리는 뭐랑 똑같다? 결국 1번과 2번이 공집합일 때 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납득돼?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를 다시 정리해볼게. 봐봐. U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얘네가 공집합이고 얘네만 남아있다. 인정? 오케이? 그러면 A가 3번이고 B는 3, 4지. A는 3번만 남았어. 2가 공집합이니까. B는 3, 4네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니? 그렇다. 이렇게 봐주면 돼. A가 3번이고 B가 3, 4니까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디귿 이해되니? 살짝 어려워. 이 부분이 조금 납득이 힘들 수 있어요. 1번과 2번이 동시에 같으려면 서로소인 게 같으려면 공집합이어야 된다. 요것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괜찮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문제 푸는 건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 아니다, 숙제 말고 클리닉부터 가야지. 클리닉. 165번까지겠지. 몇 번부터지? 그리고 숙제. 수학하 2번 95번까지 맞나? 유형 2번 봐봐. 유형 2번 있니? 유형 2번 있어요? 유형 2번 95번 펼쳐봐. 유형으로 95번까지 96번까지 96번. 아니요. 새로운 맞지. 그때 맞아. 96번까지 하라고 했어. 저번에. 그리고 수학상 90번 30문제. 얘네만 해보면 되겠어. 오케이. 클리닉 진행해 봅시다.